얘는 이제 그 주가 한국 거래소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SDS 주가를 조회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회를 할 때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지정해서 어떤 기간을 지정해서 조회를 하는 거를 RPA로 구현을 하고 그거를 엑셀에 편집을 하는 작업, 조금 약간 편집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엑셀 작업까지 하는 것까지 이제 오후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RPA를 하려면은 이제 업무 절차를 간단하게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한 다음에 일단은 손으로 한번 다 해보는 거야, 손으로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클릭을 할 건지 뭐 텍스트를 넣을 건지 어떤 거를 검색할 건지 조회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손으로 한번 해보고 어, 손으로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정의를 할게요. 이게 근데 좀 복잡해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뭐 하나 구현할 수 있는 게 한번 해놓으면은 많이 활용하고 좋은데 구현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숙달이 되면 당연히 쉬운데 어, 처음 하시려면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은 처음에 거래소 사이트 이렇게 접속을 해야 돼요. 처음에 오픈 브라우저를 하면은 이 주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래소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그 보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뭐 클릭을 해서 어디를 이렇게 클릭해서 가면은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검색창을 거의 다 제공을 해주잖아요. 웬만한 사이트들은 다 통합 검색을 다 지원하잖아요. 그럼 통합 검색을 한 거를 정확하게 검색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는 일자별 시세거든요. 그럼 일자별 시세를 클릭을 하면 돼요. 얘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리고 오류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고. 그럼 일자별 시세까지 들어오는데 쉽게 들어온 거죠. 만약에 이 검색을 쓰지 않고 하실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어, 찾아가야 되잖아요. 메뉴 트리로. 시장 정보에 어디에 있을 거거든요. 여기도. 종목 정보, 일자별 시세. 여러 개 있잖아요. 똑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면은 여기에 이 메뉴 코드 같은 거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메뉴 코드로 조회하기도 하고, 어쨌든 최대한 스텝을 줄여가면서 한 방에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야지 오류 가능성도 있고, 직관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일자별 시세로 그냥 갈게요. 그 다음에 검색되는 클릭. 두 번에 가는 거예요. 두 번에 갔는데 여기서 종목을 검색해야 되잖아요. 종목을 여기를 검색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조회를 해요. 한글로 조회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엔터 치면은 조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삼성 SDS를 글자를 누르면은 다음에 조회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SDS 주가 조회가 된 거예요. 기간을 지금 주진 않은데, 기간은 지금 얘가 일주일치의 기간을 주거든요. 근데 기간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날짜까지. 어제 날짜는 건드리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0518부터 조회. 그러면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주가 조회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엑셀을 다운로드를 항상 제공을 해주잖아요. 다운로드 엑셀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고, data.xlx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저장을 하면은 어느 디렉토리인지 모르니까 항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내가 디렉토리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은 뒤로 숨어 있는데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근데 이제 확장자가 얘가 그 옛날 포맷이에요. XLS라는 포맷이에요. 얘가 포맷이 한번 바뀌었었거든요. 확장 포맷이라고 XLSX로. 근데 얘가 이제 예전 사이트나 뭐 이런 아직 옛날 포맷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옛날 포맷을 그냥 그대로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다운을 받으면서 절대 패스를 써야 돼요. 절대 패스. data.xl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C 밑에 데이터.xl 저번에 다운받은 게 있어서 얘 그래서 폴더 열어서 보면은 data.xl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가 다운로드 받는 거. 까지는 쉽죠. 근데 이제 객체 인식하거나 지정하거나 이런 거 할 거나 이제 여기에 조회 조건 넣을 때 이제 텍스트 인풋을 써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어저께 템플릿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 S1자별 SDS 주가 정보라는 템플릿 하나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최종적으로 5월 13일이 마지막으로 돼 있거든요. 5월 13일이. 그래서 5월 13일을 지금 아까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C드라이브 때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얘는 5월 18일부터 했잖아요. 5월 13일부터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회를 해서 SDS 주가 정보에 여기다가 붙여야 되거든요. 붙여서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합치려고 하니까 그 얘가 얘 포맷하고 포맷이 좀 달라요. 두 개가. 얘 일자 포맷하고 얘가 이제 템플릿 포맷 템플릿이 4월 20일부터 주가를 조회해놨고 13일에 끊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3일부터 조회를 하면 돼요. 13일부터 어제 날짜까지 조회를 해서 합칠 거예요. 합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다시 그러면은 기왕 하는 거니까 사이트 들어가서 5월 13일부터 조회 한 다음에 엑셀에서 다른 입으로 저장을 해서 데이터.xl로 바꿔봐. 그러면 데이터.xl을 다시 열어버리면은 5월 13일부터 조회가 돼 있잖아요. 22일까지. 근데 이제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포맷이 좀 달라서 그리고 정렬도 바꿔야 돼요. 정렬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스 스트링을 해서 바꾸기를 할 거예요. 바꿔서 슬러시를 모두 바꾸기 여기서 슬러시를 모두 바꾸기 할 거예요. 그러면은 슬러시를 모두 바꾸기 다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그런 다음에 정렬을 할 거예요. 다시 정렬.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숫자 오름차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5월 13일부터 맨 마지막까지를 카피를 해서 SDS 일자별 주가 조회에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4월 20일부터 5월 13일까지 있었던 거에서 5월 13일부터 조회를 해서 7월 22일까지 주가를 합친 거예요. 근데 합치는 게 이제 포맷이 다르는 그 두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난이도가 좀 높죠. 생각보다. 할 일이 좀 많죠. 아까 이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 리플레이스 스트링 해가지고 이 슬러시를 떼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떼고 나서 정렬을 했고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한번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단축키로 하면 돼요. 지금 단축키가 지금 들어가야 돼요. 단축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합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뭐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좀 난해하죠? 일단은 뭐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다 빼고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생소하실 수 있으면은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 생각하시면 돼요. 웹 관점.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까지가 1차 작업. 그리고 두 번째는 엑셀 작업. 엑셀 작업은 이제 제가 이제 쓰는 카드와 이런 것들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은 한번 시작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해보면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 그룹을 한번 만들어.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아니고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거 죄송합니다. 다시 실습 2를 만들게요. 새 그룹에서 실습 2를 만들고 실습 2에서 새 작업을 하나 만들게요. 새 작업. 여기에서 데이터 다운로드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요. 데이터 다운로드를 받고 하나는 새 작업에서 엑셀 작업. 두 가지로 분리를 할게요. 데이터 다운로드가 그 주가 조회 사이트 들어가서 주가 조회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가 데이터 다운로드. 그리고 작업을 하기 전에 어저께 그 리소스를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여기서. 어저께 리소스 이 디렉토리 밑에 리소스 추가를 한 번 더 할게요. 한번 해보셨죠? C에 바탕화면에 전자 자료에 SDS 주가 정보. 그러면은 이게 이제 SDS 주가 정보 5월 13일 것까지 이거를 열어서 5월 13일부터 조회한다고 하는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 데이터가 5월 13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뭐 5월 20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이거를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얘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작업한다 그러면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면서 합치는 거를 하는 게 이 사람의 업무예요.
매일매일 할 수도 있겠죠. 매일매일 보고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서 뭐 차트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열어서 보면은 5월 13일이 마지막이니까 5월 13일부터 조회하면 돼요. 그래서 합치면 돼요. 어저께 날짜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 다운로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픈 브라우저를 해야 되잖아요. 오픈 브라우저. 오픈 브라우저 한번 해보세요. 오픈 브라우저 했는데 여기에 주소가 있죠. 오픈 브라우저에서 URL을 이렇게 오픈 브라우저 해서 그리고 변수는 브라우저 아이디. 다운로드 하는 작업부터 하는 거죠. 브라우저 아이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실행하면 한 단계 실행. 천천히 할게요. this.browser id 넣으시고 URL 집어넣으시고 두 개. id 넣고 URL 넣고 그런 다음에 한 단계 실행.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떴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보통은 브라우저를 띄울 때 얘가 한 10초 정도 기다리는데 10초 안에 만약에 브라우저가 오픈이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뭐 다른 장치를 쓸 수 있는데 브라우저가 오픈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작업을 하려면은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다리는 동작이 필요해요. 일단 지금은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 오픈이 됐으면은 얘를 검색을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클릭 브라우저 오픈된 다음에 클릭 검색창 클릭 제일 많이 쓰는 거죠. 클릭합니다. 클릭 더블 수정해서 검색 버튼 여기 테두리가 딱 보이죠. 검색 누르면 돼요. 검색이 눌렀으면 검색 누르고 여기까지 펼쳐진 거예요. 여기에서 일자별 시세를 텍스트 인풋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텍스트 인풋 텍스트 치는 거예요. 텍스트 인풋 여기에서 얘가 딱 잡히죠. 여기에서 이제 일자별 시세 인풋 텍스트를 텍스트 인풋에서 일자별 시세라고 치면 돼요. 그리고 하고 나서 여기서 원래 이거 버튼을 이 돋보기를 누르거나 엔터를 치면 되거든요. 근데 엔터를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엔터 옵션을 true로. 그러면 굳이 한 번 더 이 버튼을 누르거나 엔터 이거를 버튼을 다시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딱 누르고 치고 엔터 치는 거예요. 지가 그냥 엔터까지 쳐줘요. 이 얘의 텍스트 인풋에서. 그럼 딱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클릭해야 되거든요. 다시 클릭.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 돼요. 잘 잡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로 잡았죠. 그러면은 다 창을 닫고
한번 돌아가냐 볼게요. 여기까지. 클릭까지. 일단 여기까지 가야지 그 다음에 조회 창이 발생되니까. 근데 이거 뜨면서 에러가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뜨는데 오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게 이건데, 그래서 기다리는 동작을 한번 해줘야 돼요. 웨이트 어피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웨이트 어피어. 그래서 이 웨이트 어피어가 뭐냐면은 내가 오픈 브라우저를 해서 클릭을 가기 전까지 뭔가 보안 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시간에 안 뜬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에러가 났는데 이 에러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기다리는 동작을 해주면 돼요. 언제까지? 이 로고가 뜰 때까지. 보통 로그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얘가 이 페이지가 떴다라는 거를 보장해 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얘거든요, 얘. 얘 되게 많아요. 아무것도 뭘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저는 이걸 선택할게요. 그러면은 오픈 브라우저에서 빨리빨리 뜨면 상관없는데 빨리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그거를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10초 동안.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는 죽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얘가 웨이트 어피어를 해주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지금은 또 빨리 떴는데 한번 확인을 하고 클릭을 해주고 이제 잘 돌 수 있게끔 얘가 뭔가 제어를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또 여기도 좀 늦게 뜨죠? 여기도 만약에 늦게 뜨면은 그런 장치를 또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 중간중간에 어떤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장치가 이런 웨이트 어피어 같은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넥스트 오브젝트가 뜨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카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클릭.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시간 또 드리고 또 그 다음 또 실습 시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이 있으면은 저희 검색을 누른다고 했잖아요. 검색. 지금 삼성전자로 되어 있거든요. 종목을 바꿔야 됐잖아요. 그래서 검색. 그리고 나서 텍스트 인풋. 검색창이 떴으면은 삼성 SDS를 쳐야 되잖아요. 삼성 SDS를. 그래서 클릭을 해서 검색을 누른 다음에 텍스트 인풋을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여기다가 삼성 SD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점선으로 돼 있으면은 뭔가 정보가 부정확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질문 드린 상황이 이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색은 잘 잡히면은 실선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얘가 지금 찍고 싶은데 얘가 점선인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거를 쓰면 안 돼요. 뭔가 기준을 다시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검색을 기준으로 찍은 다음에 이쪽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버튼을 올려줘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옆에서 좀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옵셋을 이용한 기법인데 뭐냐면은 얘가 잘 잡히는 거를 기준으로 얘가 이만큼의 옵셋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얘를 찍고 마우스를 옮긴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갔다가 마우스를 올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색을 기준으로 옵셋을 줘서 잡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실선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점선인 경우에는
뭔가 정보가 부정확하다라고 얘가 지금 인지를 한 거예요. 원하는 정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잘 잡히는 거를 기준으로 해볼 수 있는 건데, 좀 이따 이 부분은 좀 질문이 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텍스트 인풋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검색이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그만큼 띄어져 있는 거에다가 텍스트 인풋을 치는 거예요. 삼성 SDS라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눌러 SDS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클릭. 텍스트 인풋하고 엔터 넣어줘야 되죠. 이 텍스트 인풋 잡는 게 좀 특이했어요. 아까. 좀 이따가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 클릭을 해서 SDS를 찍어야 되죠. 클릭.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다시 SDS를 찍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SDS까지 찍었고, 그 다음에 조회 날짜. 조회 날짜는 또 텍스트 인풋. 여기서 조회 날짜. 조회 날짜는 아까 그 템플릿에서 보면은 조회 날짜가 여기 있었었죠. 언제부터 조회할 건지를. 13일부터. 13일. 그러면은 13일부터 조회를 해요. 그리고 조회할 때 엔터. 하고 조회를 클릭해야 되죠. 그렇죠. 다시 또 클릭. 한 땀 한 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경희씨 이제 테스트에 가면서 하는 거예요. 조회. 그러면은 조회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엑셀. 엑셀 또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어쨌든 자동 업무는 이게 복잡도가 이 화면 클릭 수라든지 화면 개수, 이거에 다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한번 시연하고 다시 한번 또 잡아 드릴게요. 지금 다시 그러면은 한번 보셨으니까 이걸 다시 재지정을 한 번씩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오픈 브라우저를 들어와서 웨이트 어피어를 해서 기다린 다음에 검색을 누르고 텍스트 인풋을 누른 다음에 일자별 시설을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검색을 클릭을 했고 여기에다가 삼성 SDS라고 친 거예요. 이렇게 치고 클릭을 했고 5월 13일이라고 치고 조회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제가 손으로 했던 거를 그대로 하나씩 한 땀 한 땀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클릭했고 텍스트 인풋했고 클릭했고 텍스트 인풋했고 클릭했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엑셀을 누르겠죠.
조회가 안 돼요. 제가 날짜 잘못 손으로 쳐가지고 조회가 됐고 X를 눌러요. 여기까지 된 거죠. 클릭이. 그 다음에 또 클릭이 있어요. 왜냐면은 얘를 열어야 되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얘를 눌러줘야 돼요. 화살표를. 그러면은 얘가 뜨겠죠? 그러면 얘도 또 클릭을 한번 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클릭하고 클릭이 2번 들어가겠죠? 그래서 클릭을 뺐어요. 클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클릭을 못하니까 여기서 또 컨트롤이 또 필요해요. 컨트롤. 펼쳐진 상태에서 이거를 찍어줘야 돼요. 이거 찍을 수 있으시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이거 계속 몇 번 보여드린 건데 지금 아까 이 화살표는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펼칠 수가 없으니까 컨트롤 눌러서 디세이블을 처리한 다음에 펼친 다음에 다시 토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토글이 되는 거거든요. 이 빨간색이 됐을 때에 클릭이 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있는, 개체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잡힙니다. 그래야지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권고 같은 게 하나 떴는데 얘를 누르시면 돼요. 얘. 다시 재지정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까지 클릭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텍스트 인풋을 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잡아야 돼요. 얘. 여기다 텍스트를 C 드라이브 밑에 data.xl로 저장을 할 거예요. XLS죠. C의 데이터.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여기에 떠 있는 상태에서 data.xls로 엔터를 치면은 저장이 돼요. 그래서 텍스트 인풋에서 또 엔터를 여기다 그냥 또 true를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지 저장이 됩니다. 옆에서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창이 여러 개가 떠 있으니까 조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뒤로 막 숨고 막 이러는데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한번
실행하는 거 보고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손으로 한 거 하나하나씩 이제 카드로 이제 집어넣고 한 건데, 다 이거예요. 클릭, 텍스트 인풋, 클릭, 텍스트 인풋,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아니면 텍스트 인풋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거를 UI를 하나하나씩 따는 거는, 이거는.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한 거를 그대로 구현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건지는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RP가 개발이 됩니다. 지금 다운로드 하나 하는데 이만큼의 공수가 든 거예요. 다운로드 하나, 구현 하나. 근데 이제 지금 잘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는 거는 중간에 아까 이런 웨이트 어피어 같은 이런 옵션을 넣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정적인 보안 장치를 돌려보면서 또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안정적인 보안 장치를 더 추가를 해주면서 안정화를 좀 시켜야 돼요. 이게 한 번 처음에 잘 돈다고 그 다음에 안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안정화하는 작업을 추가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또 시연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또 다시 제가 하는 거 한번 보고 이제 지금 떠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어서 느린 거예요, 이게. 느리니까 이제 지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딴 걸 좀 죽이고. 이번엔 잘 됐죠. 좀 느려긴 했는데. 얘도 이제 느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죠. 여기도 뭐 딜레이를 주든지 웨이트 어피어를 주든지 뭔가 기다리는 동작을 좀 해야 돼요. 지금 녹스 미팅을 지금 띄운 상태라서 지금 네트워크가 느려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여기도 웨이트 어피어를 주든지 딜레이를 주든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더 추가해야죠. 그러면은 얘가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뭔가 기다리는 동작을 하나씩 추가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페이지가 뜨는 속도가 그때그때 다 다르니까 빨리 뜨면 이런 게 필요 없는데 항상 빨리 뜬다는 보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뜨는 것까지를 기다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개발할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트가 막 느려졌어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그거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좀 기다리는 동작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시간이 느려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미 있어가지고 저장은 됐는데 끝나기는 잘 끝났는데 이미 있어가지고 아마 엎어 쳤을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엑셀 C 드라이브 밑에 데이터.엑셀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지우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매번 지우면서 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은 앞에 지우는 동작을 할 수는 있어요. 파일을 아예 지워버리는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계속 오버라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미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기법을 쓰면 되거든요. 이거 파일 is 파일 exist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 여기에 데이터가 동일한 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오버라이트 하면서 뭔가 또 찬이 하나 뜨잖아요.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is file exist를 만든 다음에 지워버릴 거예요. 만약 있으면은 if then이라는 게 있어요. if then. 그래서 if then이 얘가 파일이 있으면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중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delete file, is file exist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있으면은 delete file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 하시는지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텍스트 인풋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했는데 오버라이트를 할 거냐 창이 뜨잖아요. 그냥 yes를 누르면 오버라이트를 할 건데 이미 지우고 시작을 하면은 항상 새로운 파일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 카드도 한번 시스템 카드들이거든요. 시스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한번 지우는 걸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없으면 안 지우니까 있으면 지우는 거예요. if then이 뭐뭐뭐 하면은 뭐뭐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다운로드 받기 전에 기존에 다운로드 받던 게 필요 없어. 새로 받을 거니까 어차피 지우면 되는 거잖아. 지우고 다시 받는 거.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이거 정도 하나는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이번에는 또 빨리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글자별 시세를 검색을 해서, 미리 창을 다 닫아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테스트 하면서, 정지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다 닫힌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실행. 검색 치고, 인터 치고, 클릭하고, 창이 뜨는 거를 기다렸다가, 검색 찾아서 삼성 엑스프레스 치고, 날짜 치고 조회한 다음에 엑셀 해가지고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까지 해서 C 밑에 데이터.엑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제 다 닫았으니까 이제 클로즈 브라우저
여기까지 해야지 데이터를 다 다운받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현재 데이터 다운로드 작업. 데이터가 다 다운로드를 받았으면은 그거 가지고서 이제 엑셀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습과제 다른 이름으로 시습과제 아까 했던 거 중에서 새 프로세스에서 툴을 만든 다음에 시습과제 2는 데이터 다운로드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엑셀 작업. 시습과제 2는 데이터 다운로드에서 엑셀 작업. 그래서 다운로드를 방금 여기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잘 저장을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엑셀 작업을 하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이제 해보시면서 질문 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한번 진행해 보세요. 지금은 텍스트 인풋 치면 되는데, 만약에 아까 키보드 키보드 인풋 말씀드렸는데, 걔는 변수 처리가 안 돼요. 왜냐면은, 키보드 인풋이 있는데, 지금 텍스트 인풋이 제일 괜찮은 거고, 다른 걸 쓸 수는 있는데, 텍스트 인풋. 텍스트 인풋을 먼저, 지금 텍스트 인풋이 되니까, 만약에 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잡히거나 텍스트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식이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set 텍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시도해 보시면 돼요. set 텍스트. 그리고 아까 설명 드린 것 중에서 중요한 거, 아니 좀 어려운 거, 레퍼런싱에서 잡는 거, 아까 그 점선으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종종 발생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걸 그대로 잡으시는 게 아니라 그 레퍼런싱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일자별 시세로 클릭을 하잖아요. 텍스트 인풋을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을 해가지고 검색을 누르는데 얘가 지금 여기다가 텍스트 인풋으로 삼소 SLS를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쳐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게 텍스트 인풋에서 재지정을 다시 해보면은 지금 얘가 지금 여기가 뭐가 첫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얘는 다시 이렇게 되고 점선이 돼요. 이게 지금 초기 상태잖아요. 지금 얘를 뭔가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뭘 쳤기 때문에 실선으로 바뀐 거고, 걔는 처음에 없는 값이잖아요. 지금 빈칸이라고요. 얘는 값을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블랭크예요. 블랭크. 그래서 근데 얘가 객체의 위치는 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이만큼에 떨어져 있는 거죠. 윗사이트만큼, 옵셋만큼. 그래서 얘를 레퍼런스를 해서 얘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간의 거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두 개 간의 거리는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요. 얘는 명확한 거예요. 검색이라는 이름을 이 창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찍고 지금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객체가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검색을 기준으로
레퍼런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검색을 잡은 거예요. 검색을 잡았는데 원하는 거는 검색이 아니고 검색 옆에 윗사이트만큼 떨어져 있는 애. 그러니까 정보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정보들이 지금 얘를 찍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검색을 찍었지만은 내가 마우스 업을 하는 그 순간에 걔를 기준으로 옵셋을 주면서 잡은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이사항이에요. 나머지는 아까 하신 거랑 크게 유사한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는 텍스트 인풋. 이게 아까 엑셀, 아니, 구글에서 뭐 했었잖아요. 얘가 하는 액티비티는 많이 늘어났지만은 하는 액티비티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웹에서는 들어가서 웹브라우저 열어서 클릭해서 텍스트 넣고 조회하고 엔터 치고 다시 또 클릭해서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고 그런 일을 주로 하잖아요. 이런 프로세스나 시나리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은 하긴 했지만은 천천히 해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까 그 과제 1번, 2번 하셨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제가 좀 버벅거린 거는 지금 듀얼로 돼 있고 지금 창이 자꾸 뒤로 숨어가지고 버벅거린 거지. 저도 막 혼자서 한다고 막 뭐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해보면 그렇게 돼요. 하다 보면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다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뭐 쭉 진행 한번 해보세요. 한 15분 정도 진행 한번 해보시고 엑셀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이게 제일 특이한 거예요. 지금 아까 그 레퍼런싱에서 하는 텍스트 인풋 잡는 거. 그거는 얘만 주의하시면 돼요. 검색을 기준으로 클릭을 했다가 띄지 않고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오른쪽에 여기까지 왔다가 그때 업을 딱 누르는 거예요. 이게 보여드리는 건 딱 명확한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검색이요? 이 검색. 이 오픈 브라우저 했고 웨이트 어피어는 로고 같은 걸 찍으면 되는 거고요. 로고 같은 거 이제 메인 페이지 딱 들어오면 근데 로고가 항상 정확하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웹페이지가 한 번에 뜨는 경우도 있고 어떤 조각조각 뜨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는 검색 버튼이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나오기 전까지 뭘 기다릴 거냐. 검색 이거를 기다리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페이지가 정확하게 다 떴다라는 거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얘가 웨이트 어피어로 뜨고 나서 검색 버튼을 재지정을 해서 여기가 버튼이 딱 누르잖아요. 그럼 검색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검색이 눌려지면은 텍스트 인풋을 쳐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통합 검색이니까. 여기다가 텍스트 인풋에서 원하는 검색어는 일자별 시세. 일자별 시세잖아요. 그래서 재지정을 해서 일자별 시세를 검색하고 엔터 돈까지 해줍니다. 항상 텍스트를 넣고 나서는 엔터 돈이 거의 대부분 다 필요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엔터 돈을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클릭. 엔터 쳤죠. 화면이 떴죠. 검색이. 좀 늦게 넣어요. 치고 재지정. 그래서 일자별 시세 이거 확인. 그렇게 하면 돼요.
문자 시대를 누르는 순간에 페이지가 떴죠. 음?
다운로드가 어쩔 때 안 되고 이러는 거는 이 사이트가 좀 옛날 사이트이기도 하고 뭔가 좀 사이트의 이슈인데 그냥 안 될 때는 검색 기록 삭제해서 다운로드 기록 삭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적용. 이렇게 하고 돌리시면 돼요. 뭐 이거는 뭐 만약 이게 필요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RPA로 구현을 해가지고 얘도 만약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인터넷 옵션 중에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고 이런 걸 RPA로 구현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삭제하시면 돼요. 오픈 브라우저 할 때 이 브라우저 아이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픈할 때 세팅되고 클로즈 할 때 세팅되고 두 개가 매핑이 돼야 되는데 하나만 돼 있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되죠. 아니면은